자, 이제 매크로를 한번 조금 숨을 고르면서 전략을 잡아봐야 되니까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의 상승 눈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목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저희도 이제 개장 전에 표현했지만 약간 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그 골디락스 경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막 뒤죽박죽이긴 한데 사실은 그냥 이거는 이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면 선택 취사, 좋은 것만 좋게 해석하는 뭐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네,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지표 몇 가지 짚어볼까요? 그럴까요? 이번 네. 기회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연착륙, 골디락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여전히 빠르게 인상을 시키면서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는 듯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소비 지표라든지 주택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조금 둔화가 돼야 되는 게 그렇죠. 사실입니다. 고용 같은 경우. 맞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소비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도 견조하고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도 상업률도 부동산 조금 조금 부진한데 이 확실히 주택 부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양호한 지표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 만큼 생각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 속도라든지 그 폭 자체가 더디겠구나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조금은 지수가 끌어올려지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표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지만 뭐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식들을 말씀을 주실 때 항상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실적이시죠. 실적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긴축,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경우를 겪으면서 상당히 둔화되었던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뭐 일시적으로 2023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까지도 조금 더 이어지겠구나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이 정도 올랐으면 조금 쉬어가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기대감이 커지면서 더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요. 그러게요. 뭐 해석이 참 어려운 이게 교과서적인 형태로 되지가 않고 있어서 물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뭐 코비드가 워낙 그 인류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들도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주식시장이 좀 꺼려하는 금리 인상과 금리 상승에도 주가가 강하고 지표들은 또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월가 현지에서는 무슨 그런 소리가 어딨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최보원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승리를 했다라는 거는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완벽한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물가도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지만 경제의 둔화 속도도 생각보다 더디게 완만하게 가는 이러한 측면을 좀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결단을 짓기에는 조금은 좀 이른 시점이지 않나. 아직까지는 좀 경기를 이어가고 봐야 되는 시기이기는 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는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아무래도 경기가 생각보다도 견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연방준비제도 9월에 이제 FOMC가 있잖아요. 9월 20일, 21일 현지 시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월에는 없고. 맞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매크로 팀도 그렇고 저희 리서치 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7월 인상 이후에는 조금 더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동결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그 기대감은 최근 한 달간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크로 지표를 보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수가 있어. 이 얘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롬 파월 의장도 뭐 상황에 봐서 동결할 수도 있고 뭐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죠, 그게? 이번에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약간 도비시했나? 네, 상당히 이 강하게 우리는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이후에 기자회견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확실히
이틀 동안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까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상당히 좀 모호한 표현들을 이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쪽도 아이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쪽도 아마 그 물가 지표 중에 중요한 건 에너지하고 식량을 뭐 제외하는 코어도 있지만 중요하죠. 특히 이제 식량 부분은 뭐 유엔도 지금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식량을 볼모로 지금 의학을 하고 있잖아요.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사실 곡물 거래를 좀 보는 입장에서는 선물이 훅 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오데사항을 묶어놓으니까 흑해를 나오는 것들 크로아티아를 통해 하고 우회로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준이 보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9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기화 스탠스가 좀 더 우위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자, 그건 그거고 이번 주에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이런 또 굵직한 기업들 이분기 실적 발표하죠.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T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경기 소비자 업체들 중에서도 리오프닝 업체들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전부터도 확실히 실적 기대감이 상대적으로도 높았던 이러한 업체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회복 속도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지면서 이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보수적으로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시장에서 좀 보고는 있는 환경이지만 아무래도 이 경기 소비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보다도 아무래도 이 리오프닝 업체들 지금은 실적 기대감은 높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열어봐야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해당 기업들 이 8월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좀 주가 등락 나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2분기보다도 3, 4분기 그리고 내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당 이 IT 업체들, 경기 소비자 업체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메타 그리고 알파벳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업체가 있으신데요. 해당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더해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EPS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대비로 이 15%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업체들이다, 업종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거기에 이제 최근에 최보원 연구원이 리포트를 게재하신 소비업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식음료겠죠? 네. 코카콜라, 펩시콜라. 펩시코? 네, 펩시코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네. 컥이니까. 네. 펩시콜라의 전망은 어떻게? 요즘 뭐 설탕 이건 뭐 그 뭐죠? 그 무가당이 아니라 맞습니다. 슈가하고 그다음에 그걸 대체하는 아스팜탐인가요? 아, 네, 이슈가 또 많은 컸잖아요. 네, 그래갖고. 근데 그게 이번 실적에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이번 분기에는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초점을 둘 수가 있는 건 여러 기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음료 기업에 관심을 두시더라고요. 이 펩시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장주들 대비로도 눌려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배당 매력 높은 업체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 배당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 기업들 모두도 이 가이던스라고 하는 회사의 목표치를 올렸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보실 수가 있는 거는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음료도 있지만 식품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은 확실히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러한 음료들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밸류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 펩시코보다도 이 코카콜라의 부담이 적은 만큼 아무래도 코카콜라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당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이 계절적인 영향과 날씨도 무관하지는 않겠죠. 너무 더우니까 이 음용탄산에 대한 갑자기 침이 나오는데 목마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쏘는 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네. 뭐 기호식품이긴 해도 많이들 찾지 않으실까요? 그것도 있으시고 사실은 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활동이 지난해 한 3, 4월부터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아시아 쪽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이쪽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올해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을 한번 까보시면 미국은 어느 정도 견조하지만 사실 해외 쪽이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무래도 달러의 강세 압력이 조금 더 약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이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매출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측면도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도 지금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이 방산, 군수물자를 판매하는 로키드 마틴. 주가도 강하죠. 요즘 어때요? 주가를 안 봐서 모르겠네. 네, 로키드 마틴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산업재와 관련된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ETF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 경쟁사로 볼 수가 있는 레이시온에 이제 아무래도 엔진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기는 했는데 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에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지출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BJ랑 지출과 같은 경우에도 방산 부분은 줄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지는 시기에도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반발 매수 역시도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업종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참 국내 방산 기업들도 좀 들썩들썩하긴 한데 요즘은 조금 조용하고. 자, 그 이외에 주목해볼 만한 미국의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과 같은 경우를 저희가 추천 기업 중에서 이제 또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10가지 매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 부문과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 구조는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부분이 각자에게 있으셨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PC 부분, 윈도우 부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광고 쪽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다른 업체들보다도 이 엔비디아라든지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랐던 기업들 대비로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대적으로는 덜하다라는 측면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이 8월 중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에서도 아무래도 이 규제 측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떤 규제? AI 쪽이라든지 이제 서로... 보안과 관련을 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8월 중순에 행정명령을 내린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서명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다라는 점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8월 중순에는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좀 구체화가 되는 시기에는 조금 더 이제 증시 등락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요즘 뭐 미국 기업들 직접 투자하시는 그 서학개미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들도 워낙 많으시니까 특히 또 이제 젊은 MZ 세대 분들. 네, MZ 세대. 네. 그래서 미국 주식에 직접적으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을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